교재는 9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그 맹꼭대기에 뭐 동시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뭐 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뭐 동시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파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 정리 보니까 거기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게 나와 있죠. 9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 연결하는 나사 같은 게 필요해서 조정세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중과 기준 세율이란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중과세 되던 것을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서도 종전과 같이 세부담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해서 조정세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중과균세율이란 그럼 현재 1천분에 뭐라고요? 22%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환까지는 사치성산에 대한 것만 봅니다. 우리 지난 순환에도 사치성산 공부했어요. 자, 중과세 취지를 봅니다. 사치성산에 대한 세율이에요. 중과세 취지.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 억제하고 뭐 검소한 생활기품, 이거 줄도 긋지 마세요. 생활기품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 1970년대 꼭 대한뉴스 분위기네. 예,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몇 배요? 4배,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한쪽 가르치는 2번 중과세 대상 자산. 그래서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을 자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고, 다만 여러분요, 골프 회원권, 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입니다. 기초이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 슬쩍 이런 거 집어넣고 중과세한다고 속여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 회원권 또는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골프 밑줄입니다.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이지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 이런 거 법인의 비용무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치성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특례세율 적용되는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거 밑줄입니다. 쫙. 하여튼 이런 거 사치성산이라고 슬쩍 속입니다.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또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거. 91페이지 한쪽 가르친 3번 중과세율 적용 방법은 이것은 핵심 요약할 때 5, 6월 달에 자 배우도록 하고요. 넘어가고 양가로 3번 사치성산의 범위입니다. 별장.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사치성산인데요. 별장의 개념입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이에요. 별장은. 근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물론 가로 안에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농어촌 주택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취지만 한번 가볍게 들어봅니다. 일단 별장부터요.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떤 거냐면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지 별장이냐. 그림 같은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근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재미동포가 국내에 한국에 들어올 때 잠시 머물 집이 필요해가지고 광명역 KTX역 가까운 광명역에다가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 가끔씩 한두 달을 있다가 가요. 그러면 그것도 그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별장이라고 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 됩니다. 자, 니은번 봅니다. 자, 그럴 때 그리고 농어촌 주택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로망이 있잖아요. 자, 요즘 이런 사람도 많다고요. 이렇게 시골 같은 데다가 농가주택 같은 거 이렇게 뭐 폐가 되는 거, 공가되는 거 요즘은
자, 시골 같은 데 보면 공과 폐가 같은 거 막 늘어나잖아요. 자, 시골 가면 막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고. 자, 그런데 그 공과 폐가 그런 것들 늘어나는 것들 그 빈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요. 그래가지고 좀 보수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가끔씩 주말 같은 때 그 애들 데리고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텃밭도 일구고 그 다음에 고구마 구워 먹고 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끔씩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는 공과 폐가 그런 것들을 그냥 멀쩡히 흉물처럼 버려질 건데 그런 것들을 도시 사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고치고 자 그러면서 세금 내죠. 사면서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쓸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뭐 사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 갖춘 농어촌 주택가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취지만 알고요. 니은번 자 밑줄입니다.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인데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봐서 10배까지 별장으로서 중과세합니다.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으로 10배까지는 별장 취득으로서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동그라미 기역번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슬쩍슬쩍 연표를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볼펜으로. 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은번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그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여러분요. 자,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사실성산이에요, 아니에요?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사실성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방 보고서도 자, 여러분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개인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그럼 별장 아니래요. 사실상상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용하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끝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서울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주거용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휴가철에만 그 오피스텔을 이용해요.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반대석을, 법령의 반대석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건 뭐예요? 사무용 오피스텔이니까 별장을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번도 살짝 그냥 연필 같은 거로 볼펜으로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며 임대인에게 중과세한다. 여러분요. 자, 꼭 그 소유자가 그 별장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택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그것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참고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범위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건 참고고요. 92페이지 골프장입니다. 자, 별장 골프장 사실성산인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동그라미에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임목도 사실성산인데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골프장 옆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필기가 되어 있어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여기에 사치성 재산인 거지, 중과상이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 골프장은요, 요 내용 없는데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자, 골프장을 여러분 보세요. 골프장은 요게 자, 원시 취득할 때,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 있죠? 골프장을 신설, 증설. 자, 신설, 증설할 때. 그러니까 골프장을 원시 취득할 때는 이걸 중과세합니다. 중과세예요. 그런데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칠 때. 근데 골프장은
자,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승계 취득할 때는 골프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적어놓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골프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골프장.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질 때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중과세래요. 그런데 승계 취득이요. 골프장은 단위 자체가요. 다른 사실성산하고 틀려요. 골프장은 수천억짜리잖아요. 골프장 자체가 수천억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것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만약에 어려울 때 구조조정, 매각 같은 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골프장은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질 때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 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실질과세는 직상 이런 것들 꼭 골프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가르친 3번입니다. 고급 오락장이요. 사실상산인데요.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이냐는 정확히 할 필요는 없고 짐작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거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된 목욕장이 아니라 대충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거나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간에 그런 거 짐작하면 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니은번이요.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역시 바닥 면적의 별장하고 똑같아요.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한다. 살짝 밑줄이고. 디귿번도 똑같은 거예요. 고급 오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급 오락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별거 아닌데요. 한번 봅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입니다. 30일이요. 이거 60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가로 안에 일단 생략하고요.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사에 착공했어요.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고급 오락장을 쓸 것도 아닌데. 제가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 중에서요. 제가 기억에 남는 나이트클럽은요. 제가 예전에 충남 천안에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충남 천안에서 강의하는데 그 학원이 있고 학원이 4층이었는데 여기 옥상이 있고요. 학원 4층이었는데 옥상이 있고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주로 그랬는데 그 길 건너편에요. 그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상가 건물 내에 한두 개 층이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대지에 있죠. 엄청난 대지에 극장식으로 엄청난 건물이 극장식으로 엄청 큰 건물인데 이게 나이트클럽이에요. 자, 여기에 뭐 룸사랑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고 나이트클럽인데 그 주차장이 지하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도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요. 낮에는 무료 몇 시까지만 8시까지인가 몇 시까지만 차를 대지 말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대지 말고 낮에는 무료로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개방을 해줘요. 오, 그 사람들도 머리 잘 써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위해서 그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 이미지 좋게 그러니까 이제 저 낮에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니까 이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로 차를 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근데 이제 저녁 때 그 강의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 우리 수강생도 그렇고 옛날 수강생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나 차 끌고 나오다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여기 막 들어오고 나가고 막 우리 수강생들 또 그 졸업생분들 막 저 다니는 게 보이는데 하여튼 자, 그 나이트클럽 생각납니다. 이런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며칠이야? 30일 이내에요.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공사하거나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며칠만 기억하면 돼요? 30일, 60일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안 분한다는 건데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요.
93페이지로 갑니다. 고불학장의 범위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라든가 상가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만, 실무하고 계신 분들만 읽어보시고요. 자, 양 한쪽 가르친 4번 고급 선박을 봅니다. 고급 선박을 보니까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써요. 시가 순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이게 1억이었다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3억 초과로요.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생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는 거지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은 제외합니다. 한쪽 가르친 5번 고급주택. 자,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 고급선박.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 살성산인데 고급주택은 자세한 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기 고급선박, 고급주택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느냐.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자, 고급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딸리 취급하면 틀립니다. 재산세 같은 데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의이어, 자,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의 하나인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이며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 대상이며 밑줄을 다시 긋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여기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2명 이상의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도 작년에 신설된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밑줄이요.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별장, 고급락장, 고급택은 바닥 면적,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중과세입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밑줄이요. 60일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래로 2줄 내려와서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밑줄입니다. 94페이지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제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나서요. 자, 60일 아니고 며칠? 30일 이내에요. 자, 레스토랑으로 개조하려고 공사하고 있어요. 자, 중과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급락장과 똑같습니다. 구조가 30일 기억하고요. 보충 내용 94페이지 고급택의 요건 나오는데 요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고급택의 요건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볼 거예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급택과 별장의 세목별 비교. 처음 온 분들은 조금 이해 안 갈 건데 한번 보시고 공부했던 분들은 다 봅니다.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에서 고급택, 별장, 고불학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인데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율의 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표준세를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고급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고요. 별장은 취득세에서 당연히 중과세이고 등록면세는 애초에 이런 거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4%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이미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자,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양가로 4번이요. 과미력 적원형 내 중과세는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할 때 우리가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요. 볼 거예요. 자, 그 과미력 적원형 내 중과세는 그냥 오늘은 취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요? 100분의 200, 2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 규제와 환경오염, 교통난 등의 완화 목적으로 중과세한다. 자, 그래서 밑줄은 하여튼 과미력적 원역에서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자,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두 번째 줄,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미력적 내 중과세 하느냐? 대충만 한번 밑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자, 밑줄이고 그 아래로 맨 마지막 제줄 취득하는 경우요. 과미력적 운영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자, 본점용 빌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적 문제가 심화되겠죠? 중과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참고 아래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9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참고 아래에 동그라미 2번. 과미력적 원형 밑줄입니다. 산업단,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 질환 되니까 중과세 제외하고 쭉 밑줄입니다. 계속 공장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만 기억해.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자, 양가로 5번이요. 대도시 중과세. 예. 자,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대도시라는 게 어디냐?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제 권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취득세는 세 번째 줄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 즉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에 몇 배요? 2배를, 100분의 200,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매출자. 그래서 거기 표처럼, 바탕색 박스처럼 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어떤 경우냐? 대도시에서 동그라미 1번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의 동그라미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설치의 동그라미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의 동그라미 함에 따라 또 매출입니다.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보충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충 아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도시 유치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요.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밑줄이요. 이럴 때 중과세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3번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하지 않느냐. 동그라미 1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밑줄이요.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업종의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매출이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 어떤 건지 참고 자 97페이지랑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냐 대개 절 보세요. 사회 간접자본 시설업이라든가 의료업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은행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은행 병원, 농산물 유통센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수도권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매출이요.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일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요거까지 못 외워도 돼요.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는 경우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예요. 조그만 거. 이런 거 취득한다고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작년에 이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 여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치사하기는 진짜. 그래서 하여튼 대충 그런가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99페이지 세율 적용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 보게 됩니다. 시마 이론에서 100페이지 참고에 동시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눈길 주지 마세요. 이 대도시 동시 적용되는 경우 이거는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내 책에도 있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동시적용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한 번도 지금 2011년도에 취득세 통합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새삼스럽게 나올 가능성 낮고 나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넘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개정되고 나서 2011년도에 연락에 동시 적용되는 것도 혹시 나올까 봐 한 2년간은 연락에 설명했어요.
수강생들 머리 쥐나는데도 막 설명했어요. 혹시 모를까봐.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없어.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닌데 뭐하러 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안 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거를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거 헷갈려요, 이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헷갈리게 강의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특례 세율이요. 세율 특례. 자, 요 세율 특례가, 요 세율 특례를, 요게 작년에 시험에 제가 요게 이제 가끔씩 요게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2년 뜸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요거 28회 시험은 세율 특례에서 나올 가능성 높다고 분명히 진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율 특례가 올해는 이제 나온다 이거. 자, 그랬는데 역시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 어디로 가시냐면 103페이지에 자, 제7절 비과세로 일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7절 비과세로. 일단 넘어가요. 오늘은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표준세율, 중과세율 요거 배우는데 특례세율까지 설명하면 뒤섞여가지고 막 머리 아파한다고. 그래서 뒤섞여 하니까 요 표준세율 확실하게 상산팔, 모독립 815, U1210, 원팔, 032 이거 확실하게 외우고 다음 주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요거 결론만 딱 외우시고요. 요거 외워놓고 가면 이제 그러면 요거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특례세율 딱 그거 이제 집중적으로 그거 딱 배우면 그러면 이제 저 되더라고.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렸더니 3, 4월 달에 한꺼번에 특례세율까지 설명했더니 막 뒤섞여가지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렵다는 둥, 막 세법이 어렵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5, 6월 달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된 다음에 5, 6월 달에 하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5, 6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어떤 또 제가 내는 모의고사만 봐야 되는데 다른 모의고사를 꼭 굳이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나중에 굳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5월 달이나 6월 달에 특례세율 이걸 문제를 내야 되는데 어떤 저기에서는 꼭 보면 전국 모의고사 보면 3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기본서 한 1, 2월 공부했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3월 달에 쉽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막 문제를 막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멘붕 오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5, 6월 달에 알려드리고 그때부터 시험에 마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표준세율 암기 무조건 하시고 다음 주까지 숙제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조만 여러분들이 알고 사치성산에 대한 것만 자 어떤 건지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7절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취득세 비과세가 나와도 종합문제 속에서 역시 지문 한 줄 정도 나오는 뭐 그런 정도고 그렇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에서 제외하느냐. 비과세는 감면하고 구별된다고 기초용어 설명드렸어요. 기초론 때.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고 감면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을 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감면으로 규정된 것은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비과세로 규정된 것은 우리가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고 아예 과세에서 뭐예요? 제외합니다. 자,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비과세.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되느냐.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이건 당연합니다. 국가 등의 직접 취득.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가로 안에 자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 지자체야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 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자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당연히 뭐 당연한 거지. 이거는 줄 뭐 형광표를 줄 안 거더라도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는데 지가 자기한테 취득세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일본 가서 대사관부지로 쓰려고 부동산 취득하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해?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지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과세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양가로 2번도 당연합니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중 밑줄이고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자 그리고 아랫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예요.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해요. 또는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해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양가로 1번은 국가 등이 자,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기 장비 뭐 등등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을 비과세하는 데 비해서 양가로 2번 귀속 기부 찬합하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취득해서 국가 지자체 귀속 기부 찬합할 때는 다른 건 안 되고 뭐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만 비과세합니다. 다만 단서가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줄이고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다 체크입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아, 약속 안 지켰잖아요.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과세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밑줄입니다. 국가 등의 또 역시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이건 공부했어요. 신탁. 밑줄입니다. 계속.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의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우리 납세무자에서 배웠잖아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인데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줄글 필요 없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정리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3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변경했습니다.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명의신탁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입니다. 요거는 환매권과 관련한 거 세율 특례를 좀 배우고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좀 중요하지만 나중에 배울게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 중과세율종 대상 살성산일 때는 임시건축물자도 제외합니다. 밑줄이고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다만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여러분. 자, 임시건축물.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세율 특례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세요.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공연 후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만약에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살성사는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자 봅니다. 임시건축물. 자,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요,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 한다고요? 비과세예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과세합니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요. 어떤 세율을 과세하냐면, 이제 6월 달에 배워요. 특례세율 정도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로 적용해요. 하여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고 과세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뭐하고 비과세.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그럴 때 시험에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사실생산이잖아요. 1년 이내라도 뭐한다? 과세입니다. 그런 건.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주택복종에 따른 공동주택,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주택복종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원 제외입니다. 대수원 제외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출입니다. 이거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 아니에요.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하지 않는데요. 다만 요거요. 자, 대수원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입니다. 시험에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수원 제외. 양가로 5번은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의 상속에 따른 취득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취득했어요. 상속받았을 때 차량에 대해서 상속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아니, 자,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았을 때 나 탈 수도 없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절 납세 절차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도 올해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를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납세지입니다. 취득세는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자, 지방세는 기초이론 때 말씀드렸어요.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요? 물건 소재지. 국세는 납세지 원칙적으로 어디요? 주소지. 집 가까운 데 분립을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광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자 주소지 특방도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소지는 자,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인데 근데 이 사람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돼요? 부산광역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즉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 특강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양가로 1번 과세상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밑줄입니다.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취득자 주소지로 바꿉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는 거고 105페이지 동그라미 9번입니다. 골프회원권이나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회원권은요.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시설 소재지를. 그래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설, 요트회원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쭉 한번 줄 것이고요. 중요한 건 부동산이고요.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위에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요.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밑줄입니다.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양가로 3번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입니다.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해서 계산하느냐? 자, 법령이 정하는 안분 기준.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요.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계속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시는 취득 당시가액을 취득 물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밑줄 짝이고 시가 표준액 비율 거기 보세요. 시가 표준액 비율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 이렇게 넣습니다. 면적 비율 X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 비율 X 해놓으시고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 이론 할 때랑.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이쪽 부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고요.
송파구에 이 어떤 토지가 이쪽 토지 부분은 또 경기도 성남시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제가 맨날 그 예를 들을 때 이렇게 송파구 성남시로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서는 강남구하고 성남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광명시로는 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남시로.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한 토지 가격이 1억이라고 쳐요. 그럼 취득세는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납세지,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나온 세액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하면 어느 부동산 소재지를 취득세 납세지로 할 거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하철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이 과세 표준을 자, 뭐로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대요. 그래서 만약에 송파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표준액을 산정고시하겠죠?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표준액 산정고시하겠죠? 그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면 이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구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바꾸면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매각 통보 나중에 보고의 별거 아니고 징수 방법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밑줄입니다. 날로부터. 또 가로도 밑줄입니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받았으면,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밑줄입니다. 그 아래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여기를 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절 보세요. 허가일 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허가받았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 취득세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취득세는 자,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 토지취득은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로부터 60일 내 X입니다.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X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세랑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X입니다. 2개월 내 X입니다. 자,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제가 시험에 바꿔서 나올 만한 건 내가 싹 다 말씀드렸어요. 자, 요걸 시험에 낸다 그러면 요것도 지금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합니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땡. 자, 대금 청산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X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을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입니다. 실종 선고는 줄 긋지 마시고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에 속하는 말일부터 밑줄입니다. 각각 6개월. 가로 안에 또 밑줄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9개월 내에 그 아래줄 신고 납부합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근데 상속인 가운데 3명이 상속인이 있는데 갑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병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갑을병 모두, 병만이 아니라 갑을병 모두
상속기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언제까지요? 9개월 내 신고납부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면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돼? 4월 10일이 상속 개시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냐고요?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그죠?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10일이 아니라 10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한쪽 가르친 3번 봅니다. 추가 신고납부요. 자, 추가 신고납부 기한을 봅니다.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땡땡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입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쫙 밑줄이고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30일. 60일 아니고 며칠이에요 이거? 30일입니다. 60일 아니라는 거. 자,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빼줘야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줄 때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자,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통징수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뭐라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다시요.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세액이 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60일 아니라는 거.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세 개 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봅니다. 취득 후 부가대상, 추징대상이 된 경우요. 취득세를 처음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어요. 나중에 이게 취득세, 부가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또 미술입니다. 그 법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60일 아니고요. 해당 과세표의 취득세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가로 안에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니까 공제해 줄 때, 가로 또 미출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라고 바꿔서 나온 적 있어요. 자,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에?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추가 신고 납부입니다. 참고 내용 됐고요. 진짜 참고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봅니다. 한쪽 가르친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또 나왔고요. 최근에도 한 두 번. 동그라미 1번 위 양가로 1이 아니라 위 한쪽 가르친 1번부터 한쪽 가르친 4번이 아니라 양가로 4번이 아니라 한쪽 가르친 3번까지. 자, 위 한쪽 가르친 1번부터 한쪽 가르친 3번까지. 자,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 밑줄입니다. 쭉.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밑줄이요.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그럼 틀려요. 자, 동그라미 2번 위 동그라미 1에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줄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취득세, 등록세 통합됐잖아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자, 등록세 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취득세는 자 보세요. 지금 예전에 취득세 2%, 그 다음에 등록세는 다 다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통합된 취득세, 여기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취득세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요. 자, 이 기간 내에 아무 때라도요.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소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 지자체에다가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서에 올 때 취득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 안 갖고 오면 등록관서 취득세 안 내고 오셨네요. 영수증 첨부 서면 불비로 못 해드리는데요. 각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자, 바꾼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또는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서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거. 한쪽 가르친 5번 위임징수는 별거 아닙니다. 자,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신고세,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관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취득세는 과세권자는 특방도라면서 왜 시장군수한테 신고서를 제출하냐고요?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경기도 광명시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하나를 취득했어요.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도청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도청 어디 있어요? 수원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코옆에 광명시청이 있는데 자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분립을 하고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요 시군구청 요 광명시청에다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면 또 납부하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갑니다. 도세 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동그라미 보면 납부도 지자체 근거나 지방세 수납대행기관 금융기관 같은 데 납부하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뭐 전자적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데 이제 신고 납부 불성실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외적인 내용 몇 가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 다 보고 다음 주에는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배웠던 것들을 막 배워요. 그렇잖아요. 이제 1, 2월 달에 배웠던 거 좀 슬슬 넘어가고 자 물론 중요하면 반복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 봅니다. 그냥 가는 건 아니고 늦었는데 오늘 복습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복습을 오늘 30분이나 했어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으면 착착착착 나왔으면은 대답했으면 15분 만에 끝냈으면 지금 벌써 수업 끝나고 우리 갈 시간이에요. 복습 끝나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항상 몸으로 때워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고 그러면 몸으로 때워야죠. 복습 시간이 30분이나 원래는 15분만 해야 되는데 30분이나 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길었으니까 집에 늦게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합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결정 배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뭘 과세표준 합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긴 한데 취득 당시 정확히 뭐라고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근데 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낮게, 적게 신고되거나 이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예?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O, X, X입니다.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자, 원칙 신고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관한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요.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또 건축물 그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자,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한다? 증가한 가액. 근데 특히 지목 변경의 경우 증가한 가액인데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을 뺀 증가한 가액인데 1억에서 5억이 됐다? 4억 증가한 가액. 근데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뭘 과세표준한다? 등비용. 자, 등비용.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등비용. 자, 지목 변경에 든 비용. 소요된 비용. 등비용.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의 합의에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을 때 뭘 과세표합니까?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 금액으로 합니다. 분양가격이나 공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장부로 90% 넘게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을 합한 걸 취득세 과세품 금액으로 합니다. 이럴 때 포인트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거. 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린세율 정되지 않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 일정한데,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바꾸면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2번 나왔었고. 자,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인데 특례세율은 아직 안 배웠고 표준세율.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 표준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짬뽕된 거예요. 옛날 등기비용, 등록세 세율 암기를 통해서 2% 플러스하면 표준세율인데 어떻게 외웠다? 상산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0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직 못 외워서 오늘 다음 주에는 립싱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이크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립싱크 하시면 이걸 못 외우면 성의가 없는 거지. 다음 주에 립싱크 하시는 분들은 갖다 대겠습니다, 마이크를. 자, 그리고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가, 자, 마이크 대는 소리가 안 나와? 그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다 쳐드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오세요. 상산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0에 이겁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신축했을 때는 아니에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주택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이 6억 원이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이니까 8. 몇 프로입니까? 2.8%. 근데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원시 취득으로 과소세율 적용해. 그러니까 몇 프로? 2.8%. 결론,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2.8%. 이런 거. 또 주택 영구인하 세율, 주택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센터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 부속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뭐로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 중과세, 과미력 증대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가 있습니다.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안 되겠으면 저거 보세요. 과미력 적원용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3배.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사치동사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아니에요.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사치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자세한 얘기 또 했었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언제부터?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취득구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구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6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이민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정도 잘하셨고 다음 주에 또 재산세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리고 이따 특강 붙는 분들은 이따 오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